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지금 갔지 않습니까? 임대 가 있는 상황에서 뭐 2군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출전 네. 시간도 많지 않고 뭐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전에 조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임대 해지 이후에 이 원소속 팀인 노팅엄으로 좀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복귀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뭐 그리스에서도 나오고 현지 보도에서도 조금 계속 그렇게 나오고 전해지고 있는 있고. 이제 이야기인데요. 예. 이 복귀가 뭐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먼저 우리가 이 황의조 선수가 지금 팀 내 입지가 어떤가? 이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팀 내 입지가 왜 안 좋냐? 얼마나 안 좋냐? 일단 뭐 처음에는 이제 황의조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있던 뭐 경쟁자를 제치고 이제 많이 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올림피아코스에는 대표적인 공격수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 수년간 활약을 했던 엘 아라비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이미 라리가에서 검증이 된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라리가에서도 10골을 넘긴 시즌이 오. 한 2시즌 정도 있었고 좋은 네. 선수예요 이미. 근데 좋은 선수인데 올림피아코스에서 잘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거지. 좀 떨어졌구나 이제.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여전히 잘하는데 네. 체력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황의조로 이걸 자연스럽게 대체하겠다? 대체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황의조가 올림피아코스로 가면 엘 아라비와 번갈아 가면서 나오던가 어허. 아니면 체력적으로 엘 아라비가 이제 부족하니까 조금씩 황의조의 출전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입지가 좀 주전을 넓어지는. 차지하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 이적 이후에 득점도 좀 안 나오고 경기력도 별로 안 좋았어요. 네네.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게 올림피아코스가 황의조를 임대로 영입한 상태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네. 박한부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근데 박한부도 라리가에서 이미 한 번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라리가에서 잘하고 네. 한창 비아레알에서 엄청 잘했어요.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엄청 잘하고 매 경기 득점을 막 하고 있다가 네. 중국으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영입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황의조가 있는데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박한부를 영입했습니다.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다 아실 텐니다. 그 2014 월드컵 때 그렇죠. 득점왕하고 원더골 넣은 그래서 콜롬비아. 이제 일단 뭐 이제 선수의 클래스나 이뤄놓은 업적들만 보면 그렇죠. 박한부나 하메스 로드리게스 당연히 더 훨씬 많은 선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부터 이거 황의조의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렇죠. 근데 그냥 경쟁자도 아니고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박한부다. 이미 황의조보다 보여준 게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황의조 선수가 조금 입지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뭐 경기력도 안 좋고 일단은 뭐 골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딱 그 시점부터 입지가 좀 안타깝다. 진짜.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네네. 근데 다행이었던 건 박한부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영입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유로파리그 선수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두 선수가 리그용으로 좀 뛰고 황의조 그쵸. 선수가 유로파용으로 좀 기용이 되는. 그래서 네. 이제 황의조 선수가 리그에서는 이 두 선수에게 좀 밀리고 유로파 리그용 선수처럼 됐죠. 네네. 그래서 유로파 리그에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로파 리그에서도 득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박한부와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그 영입된 이후에 네네. 뭐 이 선수들이 네임드가 있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또 좀 네네. 들었고 하메스 폼이 좀 로드리게스는 떨어지는. 뭐 그래도 젊지만 그런데 박한부는 6경기에서 4골과 1개 어시스트. 잘하네. 하메스는 5경기에서 2골과 1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잘하네. 이미 이 두 선수가 와서 기록이 좋네요. 잘해요. 네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영입된 이후부터 6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리그에서 6경기 동안 2경기에 나왔고 이 2경기도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출전 시간이 이 두 선수가 영입된 이후에 6경기에서 17분이에요. 17분만 뛰었다고? 17분. 물론 이제 그 국가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해서 한 경기는 빠진 게 있긴 한데 그래도 6경기 동안 17분. 거의 뭐 막판에 그냥. 안 좋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6경기 동안 심지어 3경기는 명단 제외입니다. 네, 명단 제외. 그래서 이제 명단이 제외가 되니까 뭐 2군으로 내려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우려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황의조의 그 에이전트에서도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약간 이제 뭐 로테도 돌리고 뭐 그쵸.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 뭐 그런 거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리그에서 어차피 그렇지.
박한부와 하메스 로드리게스 뛰니까 유로파에서는 어차피 이 두 선수가 못 뛰니까 네네. 유로파 뛰어라. 명단 제외.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로파 리그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입지가 매우 그렇습니다. 크게 줄어든 거니까. 네. 그러면 유로파 리그에서도 사실 좀 어떤 득점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엘 아라비도 뭐 유로파 나가서 또 득점에 성공했고 경쟁자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면 네. 유로파 리그에서 황의조가 계속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이제 없으니까 네네네. 박한부랑 하메스 로드리가 없으니까 계속 주전으로 나왔어요. 음. 근데 득점이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프라이부르크랑 만났는데 네. 황의조가 주전이 아니라 음. 벤치에 있었어요. 어. 그리고 선발로 나온 선수가 엘 아라비. 네네. 근데 엘 아라비가 그 경기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완전 어떻게 보면 좀 입지가 완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주전 없어진, 선수는 이미 박한부와 하메스 로드리게스고,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엘 아라비까지 계속 그냥 뭐 잠깐 나올 때 클래스 보여주니까 득점 해주고 하니까 백업용으로 좀 쓰고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되면서 황의조의 입지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저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해지하고 다시 이제 노팅엄으로 복귀한다 이런 현지에서의 보도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노팅엄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좀 뛸 수 있느냐? 근데 그 피파 규정 때문에 또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유럽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임대를 떠난 선수가 네. 다시 못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 상황이죠. 피파의 이제 규정을 보시면 5조 사항. 축구 선수가 한 시즌에 같은 연맹에 소속되어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황의조 입장에서는 유럽 축구 연맹. 유럽 축구 연맹 예. UEFA에 소속되어 있는 보르도,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인 거죠. 근데 네네. 같은 연맹에 속해 있다면 두 팀에서만 공식 경기를 출전이 가능합니다. 한 시즌 동안 자 보르도에서 뛰었습니다. 뛰었구나.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보르도에서 내보내는 건 거의 확정이었어요.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되게 의미 없이 두 경기를 나왔어요. 그랬던 것 같다. 두 경기를 뭐 선발 교체로 나오지 않았어요? 선발로 나왔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체로 두 번 나왔는데 네네. 20분 뛰었어요. 두 경기 합해서. 잠깐 그 지금 20분 때문에 그쵸? 이 세 개가 포함되는 거네. 심지어 리그 앙도 아니고 2부 리그에서 교체로 나온 20분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에서도 뛰고 보르도에서 뛴 선수가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노팅엄 포레스트로 가면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미 못 나오죠. 예. 근데 여기서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다른 곳으로 임대를 보낸다. 일단 유에파에서는 임대를 못 보냅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대륙을 떠나야 되네. 그렇죠. 뛰려면. 그러니까 이게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에서 뭐 경쟁이 밀렸다고 해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뭐 당장 이번 시즌만 해도 첼시의 자카리아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잠깐 뛰었고 그리고 첼시로 임대 갔어요. 근데 포터 감독 체제에서 포터 감독이 이 선수를 안 내보내는 거예요. 투엘 감독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 어차피 겨울에 돌려보낼 선수인데 만약에 잠깐 뛰게 하면 이 선수가 새 팀이 되는 거잖아. 갈 곳이 없어진다. 선수를 위해서라도 굳이 이 선수를 막 10분 뛰게 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뭐 지난 새벽에 나왔더라고요. 득점까지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보르도는 뭐야 그럼? 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뭐 보르도 입장에서는 배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선수였으니까. 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르도가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보르도 입장에서는 뭐 이적해서 잘 뛸 줄 알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시즌 시작했는데 황의조라는 그 핵심 선수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체로 몇 번 투입해 보다가 좋은 오퍼가 와서 보낸 것뿐이고,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코스 가서 황의조가 또 나왔으니 제3의 팀으로 가려면 유에파 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뛸 수 없다면 다른 대륙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한국, 우리나라하고 일본 얘기도 조금씩 들리고 있긴 하던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뭐 아니면 황의조 선수가 사실 그 리그왕에서 이미 보여준 것도 많고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미국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황의조 선수를 보르도 때 영입하고 싶어 했죠. 근데 황의조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위해서 거절을 했다. 요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황의조 선수가 이제 뛰고 싶은 팀을 찾는다면 출전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UEFA 올림피아코스를 떠난다는 전제하에 올림피아코스를 떠나면 일단은 다른 대륙 그리고 그 그렇죠. 다른 대륙이 예. 뭐 아시아가 됐든 북미가 됐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네네. 예. 약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큰 리그를 노리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미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제 단기 임대를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기 임대 시즌 가서. 임대 갔다가 미국이 또 뭐 수준이 낮은 리그도 아니고 좋은 선수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반 시즌 뛰고 그러면 노팅엄 그렇지, 복귀하고. 한 시즌 끝나잖아요. 그럼 노팅엄으로 복귀해서 그래서 경쟁하고. 거기서 뭐 노팅엄에서 뛰든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뭐 임대를 그렇죠, 가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황의조 선수가 여러 선택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예전에 그 이제 보르도 때 이적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낭트, 그쵸. 스트라스부르,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팀들이 있었는데 아,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우리 팬들이 보기에는 아쉽죠. 그냥 낭트에 갔으면 유럽 대항전도 나가고 주전으로 심지어 이제 뛸 예정이었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냥 낭트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낭트가 유력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런데 결국엔 황의조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그런 꿈을 선택을 했고. 그렇지. 이건 뭐 개인의 선택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온 건데 예. 이제 어쨌든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어차피 뭐 선수가 선택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뭐 후회하지 않고 경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완전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일단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월드컵 앞두고에 이제 약간 이런 부진 그리고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한다는 경기 감각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황의조 선수가 일단 올림피아코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경쟁에서 밀린 건 밀린 거고 네네. 폼이라도 좀 괜찮으면 그렇죠. 컨디션이라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황의조 선수의 폼 자체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폼도 좀 안 좋고 네네. 그리고 올라올 만한 계기도 사실은 주전에서 밀렸으니까 네. 잘 안 보이는 상태인 거죠. 아이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상태가, 제 생각에는 100% 당연히 못 뜁니다.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100%로 뛸 가능성은 크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데브라이너의 얘기 같은 걸 하지만 데브라이너도 한 18일 만에 그쵸. 교체로 들어가죠. 교체로 처음에 막 들어했기 때문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뭐 100%로 뛸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 그렇다면 사실은 벤투 감독이 선택해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 자리에 투톱을 쓰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조규성과 황의조 이런 조합이 아마 유력해요. 조규성, 황의조 조합이. 근데 정말 그런 실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았었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안 나왔던 경기가 있었어? 그 최종 예선에서 심지어 3경기나 있어요. 그래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없을 때 딱 황의조와 조규성을 썼어요. 없을 때 투톱을. 그러니까 투톱 나오겠거니. 그래요? 아마 예상이 좀 돼요. 사실은 투톱으로 나올 게. 근데 이게 어쨌든 황의조 선수의 폼이 안 좋으면 손흥민 옆에 황의조가 아니라 조규성을 두면 되는 흐름이었죠. 그렇죠. 우리다가 뭐 그럼 과연 손흥민 옆에 누구 세울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규성이 폼이 좋고 황의조가 폼이 안 좋으면 황의조가 뭐 클래스를 보여준 게 많지만 뭐 컨디션 좋은 선수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손흥민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최전방 공격수는 황의조와 조규성 두 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정우영 선수도 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도 월드컵이 100%가 아닌데 황의조 선수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지금 부진하지. 이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일단 뭐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수술 여부 좀 지켜보고 뭐 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저는 기준으로. 그렇죠. 자, 일단은 컨디션이 100%는 당연히 아닐 테고 아무튼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황의조 선수가 약간 이런 이제 또 임대 해지 이런 또 상황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다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뭐 지켜보죠. 손흥민이든 황의조든. 그렇죠. 뭐 황의조 선수가 뭐 월드컵 때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